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면 누가 좋아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삐딱한 사회에 너무나도 좌경화되어 버린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하는 채널, 정치 사회 전문 시사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유튜버는 여러가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요. 바로 들깨나 늑대의 사냥 방법을 보시면요.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 아세요? 누?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어떤 그 소의 일종인데, 소입니다, 소. 이제 초식동물인데요. 이제 성체는 늑대나 들깨가 이제 단독으로 사냥하기가 힘들죠. 덩치가 크니까. 그래갖고 주로 이제 새끼를 노리는데, 문제는 새끼 근처에는 어미를 비롯해서 어른들이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때 들깨의 반응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어린 누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도 아기 누를 무서워하는 척 막 이렇게 움찔움찔 피합니다. 그러면 어린 누는 신이 나가지고 점점 앞발을 구르면서 자신감 있게 들깨를 쫓아내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가 겁을 줄 때마다 들깨는 겁을 먹은 것처럼 이제 물러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새끼 누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점점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들깨나 여우를 쫓아냅니다. 근데 어미로부터 새끼가 충분히 멀리 떨어진 어느 순간 지금까지 길을 세워주고 북돋아주면서 겁먹은 척을 하던 늑대와 들깨는 갑자기 180도 돌변해가지고 서서히 다가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죠. 뒤늦게 본능적으로 새끼 누도 이때부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그 이제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어미한테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때는 이미 무리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이후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뭐 항상 뜨거운 주제입니다. 일제강점기는 분명 우리 한국인들 우리 역사의 아픔이요, 그리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에 적당히 과장과 양념을 더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조직적으로 부추기는 세력과 집단이 현재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공작과 전술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에 은근슬쩍 과장을 함께 섞어 넣는 방식이라서 이는 매우 교묘하면서도 효과적이었고 그 근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식 있고 반듯한 학생들일수록 더 쉽게 이런 분노 마케팅에 사로잡힐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시절 한번 이 프레임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추후 이것을 깨고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현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현재와 미래입니다. 물론 역사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을 가만 보면 입으로는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짓거리지만 정작 그 역사에서도 진짜 교훈, 참 교훈은 제대로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에 미쳐버린 한국이 그런 식으로 일본과 멀어지고 거기에 은근슬쩍 미국도 함께 끼워 넣어가지고 함께 거리가 멀어지고 어설픈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한국에는 바로 이 두 집단으로부터 사상적인 영향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아가면서 활동하는 정당, 정치인, 언론, 시민단체 등등 기타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댓글 알바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함께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묶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미국이 그려준 큰 그림인데요. 쉽게 말해서 너무나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분명 거대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상대하기에는 정말로 버거운 나라예요. 그러나 대한민국도 세계적으로 볼 때 육군 하나만큼은 절대로 무시 못할 만한 규모와 장비, 전력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과 공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일본이 미국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세계적인 명품 전투기인 F-35 스텔스기 전투를 뭐 100대나 구입한다 만다 하는 그런 기사, 여러분들도 눈이 있다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때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함께 한국의 육군과 일본의 해공군이 함께 연대를 한다면 설사 미군의 지원이 다소 없거나 늦더라 하더라도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쉽게 도발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보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쉽게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존중이라는 게 생겨요. 일본과 한국은 분명 역사적으로도 오랜 해묵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바로 오늘날
현 시점의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바로 이제 북한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중국입니다. 중국. 한반도의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북한은 당연한 거고 그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중화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나라예요. 주변국, 이웃 국가들을 아직까지도 소국, 약소국의 이미지로 바라보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부르고 오랑캐 취급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나마 동등한 인권과 인격, 국격을 존중하며 중요시하고 예법과 매너를 지키는 서구 사회와는 중국인들은 뇌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간들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옛날 춘추전국 시대 혹은 중화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옛날 그 전근대적인 사상에 머물러 있어요. 중국의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손봐줬을 나라다 같은 소리를 자기들 언론에다가 짓거려댑니다.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저런 짐승 같은 인간들하고 과연 계속 앞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연대가 없이도 앞으로 그 강력한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우리 뒤통수에 도사리고 있는 일본과 같은 주변국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좌파 사람들이 학력의 고하,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들 이런 순진한 발상을 하시던데요. 국제 외교 무대라는 곳은요, 좌파들의 착각처럼 어디 유치원생 학예회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국어책을 읽는 듯한 말투로 기세 좋게 큰 소리 짓거리면서 이제 큰 목소리만 낸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외국에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은 바로 실질적인 힘과 실력에서 나옵니다. 혹은 그것을 혼자서는 완벽히 갖추기가 힘들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어린 누의 이야기처럼 든든한 동족들과 함께 공고한 연대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주변의 탐욕스러운 국가들로부터 존중과 말빨이라는 게 생깁니다. 혼자서 고립된 새끼 누가 빈약한 울음소리를 뒤늦게 짖어본들, 당당한 목소리를 내본들, 늑대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바로 뒤에 미국이라는 든든한 중개인과 그의 보증이 함께하는 일본이 있다면 늑대는 함부로 거리를 좁히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한다고 쳐봅시다.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요. 그 사람 믿기 어렵죠. 근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같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보증을 설 테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함께 사업해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확 생기실 겁니다. 바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존재란 그런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심해요.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보적인 초강대국입니다. 역사상 미국보다 강력한 초강대국은 없었어요. 이런 나라의 국제 질서에 함께 발맞춰가지고 미국의 국익이 하필이면 딱 운 좋게도 한국의 국익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및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훨씬 부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강력한 전지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근데 그 미국이 우리 한국한테 뭔가 나쁜 짓 하는 거 있습니까? 반대로 미국 국력에 반도 안 되는 중국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변 국가들한테. 이 짐승 같은 애들이 만약 미국이라는 국가의 그 패권,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가 없었더라면 과연 중국이 지금의 국력만 가지고도 주변국에 얼마나 양아치 같은 짓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 상상이 안 가십니까, 잘? 여러분들 우리 좌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쉽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뭐 국제관계에서 다들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다 이기적인 나라뿐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인격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국가 간에도 국격의 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 부담을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연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본 놈들을 여러분들이 미워하신다는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인들 역사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역사를 더 잘 알지. 내가 얼마나 그런 그 교양 역사, 교양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체제나 우리 국가의 기본 이념 같은 걸 한번 살펴보세요. 민주주의 시스템, 사회 시스템, 시장경제 원리 같은 기본적인 국가의 근간 이념들, 정체성들 말입니다. 과연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랑 비슷한가요? 생김새와 인종은 다르지만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저 미국 아저씨들을 한번 보세요.
북한, 중국보다는 우리와 훨씬 더 친밀하고 기본 사회 시스템, 관념 자체가 우리랑 훨씬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믿을 만한 나라입니까? 한민족? 여러분들 한민족이요? 그놈의 같은 민족. 민족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교도소에 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어떤 유명한 아동 성폭행범들, 흉악범죄자들도 여러분들 굳이 따지자면 우리랑 한민족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의 수준입니다.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요. 지금 나한테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진짜 지인, 진짜 백이고 진짜 인맥이고 진짜 사업 파트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버지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금발의 푸른 눈인 덩치 큰 미국 백인 아저씨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업장을 그 돌봐준 가배관계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하고 그 미국인 아저씨하고 계약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의 집안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같은 한국인, 친구, 심지어 우리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허구한 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여러분들 집안에 돈이나 빌리러 찾아오고 신세만 지는 인간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더 반가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더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신세만 지고 손만 빌리는 그런 같은 한국인, 같은 민족인가요? 절대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은 뜨거울지언정 머릿속은 차가워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정치인, 엘리트, 깨어있는 사람, 지식인의 태도입니다. 머릿속은 차가워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일본은 오랫동안 대한민국과 군사동맹국의 관계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첩보, 감시 시스템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굴리고 있었습니다. 단 역사적인 여러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은 그동안 미국을 통해서 일본과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걸 이제 긴밀하게 손발을 주고 맞추다 보니까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거치지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다이렉트로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정보 교류를 주고받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맺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미국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빼놓고 한국하고 일본 둘이서 쎄쎄쎄해도 미국이 그거 괜찮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한일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긴밀한 공조를 자유진영의 국가로서 긴밀한 공조를 펼치는 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돼지 같았던 대한민국 국내 언론들과 기자들은 취재를 거부한다면서 팔짱 끼고 구역질나는 퍼포먼스를 펼친 적도 있고 좌좀들은 현대판 을사조약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팔아넘긴다고 그놈의 반일 감정 친일 프레임으로 보수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잘 먹히는 프레임이죠. 이거 한번 먹여주면 우리 똑똑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전부 다 한 방에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한국의 군사기밀을 팔아넘기고 싶다고 쳐봅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돈 때문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대놓고 청와대 게시판에 사전 공고, 국민 알림도 다 올리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내어주고 온 국민들이 한 달도 전부터 뻔히 다 알고 있었던 걸 떠들썩하게 굳이 외교 협약 시기나 맺어가면서 공식적으로 일본에 한국의 군사정보를 팔아넘기는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나 같으면 그냥 국정원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민간인 신복을 시켜서 USB 파일에 담아갖고 카페에서 일본의 첩보요원을 만나가지고 그냥 박스에 담아가지고 넘겨줬을 겁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증거는 증거대로 안 남고 만약 매국노 짓을 하려고 했다면 이게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게 먹히는 값싼 방법이겠죠. 왜 굳이 알림을 올리고 공고를 하고 정부에서는 할 걸 다 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긴다는 이런 선동을 했을까요?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반일 감정, 친일 프레임입니다. 이걸 갖다 박아 넣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똑똑한 학생들이 한순간에 바보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저 위에서 설명드렸죠. 요걸로 살살살 유인을 하면 가장 똑똑하고 의식 있는 강직한 성격을 가진 도덕적인 젊은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바보가 되고 낚인다는 제가 아까 드렸던 설명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일 감정에 미쳐버린 불쌍한 한국인들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제가 늘 지적하지만 한국인들은 정치를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바라보려는 습관이 계속 있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립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성인들 중에서는 어른다운 어른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일본은 헌법의 레벨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군대도 공격과 방어가 자유로운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라 자국의 방위만 우선시하는 부대, 바로 자위대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일본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세계대전 시절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핵까지 쳐맞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옛날에 그런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 저렇게 미국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계속해서 야금야금 군사력도 키우고 군비도 확장하고 또 그것을 대놓고 미국한테 허락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받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원수같이 싸웠던 2차 대전의 역사가 무색할 정도죠. 여러분들 진짜 냉엄한 외교, 좌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착한 나라 나쁜 나라가 어딨냐. 외교는 냉엄한 국익 위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자기 혼자 남들 다 아는 거 지 혼자 똑똑한 척할 때 그 쉽게 짓거리는 진짜 외교, 어른들의 외교가 바로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일본이 미국 상대로 받아내듯이 바로 저런 게 진짜 어른들의 외교라고요. 영원한 동지도 없지만 반대로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례 없는 트라우마를 겪고도 그것을 극복하고 미국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보며 자신들의 국익을 쏠쏠하게 챙겨나가고 있는 앞으로 전진하는 일본인들. 그리고 반면에 끊임없이 옛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도적으로 주입 확대 재생산시키는 반일 감정, 반미 감정에만 미쳐가지고 자꾸 스스로를 외교적 고립을 자처하는 우리 한국인들. 과연 제3자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한 나라, 현명한 민족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진영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뭐 유럽에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자유진영 국가에서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바라본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현 일본 정부가 자유진영 국가의 파트너로서 믿음이 갈까요? 아니면 지금 좌파가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더 믿음이 갈까요? 파트너로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이 믿음이 갑니까 쉽게? 자주국방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벌어모은 돈을 은행에 안 맡기고 집 앞마당에 쌓아놓은 다음에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불침번 서자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은행에 맡겨야지. 설사 이자를 못 받더라도 은행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무리에 뛰쳐나온 그런 새끼 누 한 마리의 행동, 과연 그게 현명한 행동입니까? 당당한 자세, 당당한 태도, 그놈의 당당한 외교, 당당을 외치면서 그래도 자신과는 비슷한 동족들 무리로부터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늑대와 들개무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새끼 누의 행동은 과연 현명한 행동입니까? 유럽 각지 유수의 선진국들, 작지만 잘 사는 북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국경선을 인접하고 있는 수많은 개발도상국 나라들이 바보라서 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싶어서 안달난 나라들은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미국, 일본과 그리고 한국이 함께 연대하고 있는 지금에도 중국은 대놓고 한국의 남방 한계선을 부정하면서 은근슬쩍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KADIZ를 무시하면서 위협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깨지고 미국과 일본이 마침내 한국 정부의 구역질라는 태도 때문에 지쳐서 자유진영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떠난다고 쳐봅시다. 그때는 여러분들 남쪽 끝 이어도 마라도가 아니라 중국 전투기가 서울 상공 바로 위를 날아서 가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면서요. 그놈의 평화. 여러분들 바로 그 평화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로울 때 동맹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 격언을 도대체 왜 모른단 말입니까?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지식인도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정보와 활자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왜 2000년 전 그때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이 격언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평화 속에 있기 위해서 평화로울 때 동맹과 우방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싸우기 싫기 때문에 체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서 몸집을 불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들이 내 겉모습을 보고 도발을 못하죠. 만만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도발을 안 하겠습니까? 양아치가. 신사는 만만해 보여도 매너를 지키지만 양아치는 만만해 보이면 곧바로 도발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등골로 사골국물을 우려가면서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제발 좀 세계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초고학력 사회, 초고학력 민족이라는 값어치를 좀 하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은 국민 90% 이상이 문맹이던 조선시대 말기나 20대, 30대, 40대 젊은 국민의 80%가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부디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항상 말 알아듣기 되게 쉽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눈을 뜹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앞으로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시고, 여러분들 자식들도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세상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고유가 시절 2008년으로부터 베네수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10년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전 세계에서 그 북한, 중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HTTPS를 규제하고, 뭐 민간 인터넷,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러시아나 중국 정부가 검열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비웃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유튜브 검열하겠다 이런 소리가 지금 대놓고 나오고 있죠. 민간에서 인터넷을 감시하고 개인 방송을 사찰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개인들의 그런 사이트 접속을 규제하는 거, 성인이 성인 사이트 들어가겠다는데 그걸 정부와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내조국에 깨어있다는 시민 여러분들은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재벌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나라를 망치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능력한 정치, 바보 같은 정부와 정권의 책임은 국민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재벌도 한 표,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도 한 표,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도 손에 동등한 한 표가 쥐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명박근혜 탓만 하실 겁니까? 역사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그 역사, 그 과거 극복은 안 할 겁니까? 현재는 안 중요해요? 미래는 안 내다볼 겁니까? 언제까지 이명박근혜 탓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정부, 이 사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고요. HTTPS 규제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또 남북 단일팀을 내보낸답니다. 그럼 이 지분만큼 국가대표의 자격, 개인의 영광과 노력의 그 피와 땀의 대가를 못 얻는 대한민국의 그런 프로 선수들은 어떡합니까? 왜 남북 단일팀을 또 만들죠? 심지어 2032년 올림픽에서는 남북한이 공동 개최를 한다느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단 말입니까? 국민의식 수준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진짜로 뭘 좀 아는 좀 똑똑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국민의식 수준을 보면서 개탄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남다르다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정말로 그 깨어있는 깨시민의 모습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유튜버 혼자 자뻑하는 거냐,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자뻑하는 거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럼 나와 동등한 지식인,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의 수준으로, 대중 여론으로 나한테 좀 증명을 해달라고, 보여달란 말이야. 그 높은 수준을. 스스로의 군중 심리 속에 대중들의 물결, 여러분들 스스로를 군중 심리 속에, 대중들의 물결 속에 휩쓸리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한두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바라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은 언제나 쉽게 보이는 법입니다. 한국은 절대로 여러분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늑대가 좋아해요. 새끼 누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늑대와 들개가 좋아합니다. 한국은 무조건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연대해야 하고, 동아시아에서 그 핵심은 미국과 일본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유지해 나가야 할 만 한미일 삼각동맹의 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중국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중국, 누가 정치체제 사회 시스템 근간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과 진짜 동족인지, 그리고 누가 반대로 늑대와 들개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한민족은 무슨 얼어 죽을 한민족이에요. 누가 동족이고 누가 들개입니까? 칼싸움 할 줄 모르면 제발 아무 소리 말고 방패라도 들고 가만히 좀 서 계세요. 늑대가 달려들어도 잠깐만 버티고 있으면 총은 뒤에서 미국 형님들이 알아서 쏴준다니까. 버스 좀 타자고 우리. 브실골 플래기들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그랜드마스터 챌린저가 도와주러 들어왔으면 제발 버스 좀 얻어 타자고. 달리는 버스에서 좀 뛰어내리지 말고 좀 짐승 새끼들처럼. 아무 소리 말고 방패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래도 방패 무거워 빽 하면서 내던져버리는 이런 패미 언니들 같은 투정 좀 부리지 마시고요. 다 큰 양반들이 사람답게 살자고. 우리 성인이면 성인값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형님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도와준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버스 좀 얻어 타자고.
어른이 되면 자기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제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철없이 행동했을 때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아빠, 오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빠랑 오빠가 없어요. 네가 잘못하면, 네가 헛짓거리,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한번 내리면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후진국들, 그리고 과거에는 잘 살다가 지금 갑자기 한순간에 최근에 몰락해버린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과연 철없는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국제사회에서는 아빠와 오빠가 없습니다. 네가 헛짓거리를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누구도 대신 그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